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의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전에 일단 총평을 통해서 오늘 출제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3월 첫 번째 모의고사였죠. 3월 학력평가 총평인데요.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 문제 많이 잘 풀어보셨죠? 네,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나요? 네, 굉장히 골고루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미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반면 아직 준비가 다 되지 못한 학생들은 전체적인 개념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친 학생들은 꽤나 그래도 시험을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만 잘 정리해 둔 친구들은 충분히 문제를 잘 맞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다른 시험보다는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제가 이제 여러 해 동안 3월 학력평가를 풀어보았지만 여러 해 3월 학력평가 중에서도 유독 문제가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만 정리가 되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한번 돌린 친구들, 그리고 복습을 한번 끝낸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국지리 문제 되게 쉽구나. 야,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 3월입니다. 아직 3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 나가면서 결국 수능에서 내 본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내 실력을 잘 갖추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3월이니까요. 자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잘 찾아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 개념을 다 끝내지 못한 친구들은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일단 공부한 데까지는 다 맞았는지만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겨울방학 때 열심히 개념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 공부했던 개념들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보는 시간이지 3월 학력평가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던가 또는 3월 학력평가에서 점수를 잘 못 봤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혹은 낙담할 그런 시험은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공부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험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데까지만이라도 잘 맞출 수 있었는지 그것들을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공부했던 내용인데도 잘 못 맞췄다면은 이것들은 공부했던 방향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공부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 되지 않았던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3월 학력평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느냐 주목할 만한 문항을 몇 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2번 문항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최근에 요 인구와 관련된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 간의 인구 이동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인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했다면은 풀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문항이긴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권역 간 그리고 도시 간의 인구 이동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은 18번 문항입니다. 18번 문항은 제조업 관련된 문항이었는데요. 역시 통계 자료와 관련된 문항이었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잘 정리되지 않았더라면 쉽게 풀이하기엔 조금 어려웠을 법한 문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항들은요. 나중에 어느 정도 통계 자료가 완성이 되면은 충분히 굉장히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틀렸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만 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다는 거. 자, 다음 19번 문항입니다. 아마도 이 문항이 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나중에 수능을 칠 때쯤에 가서 그때쯤의 실력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직까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업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최근에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별 농업의 특징을 농가수나 작물 재배 면적, 경지 면적 같은 것들을 비교하는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통계 자료들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자, 아마 여러분들 요 생각 많이 할 겁니다. 벌써 3월? 우와, 벌써 200일이 깨졌네. 야, 이렇게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
어떡하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질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아직 3월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실력이 성장할 충분한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다져가면서 결국 수능을 향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하나 둘씩 서서히 조금씩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읍시다. 나 자신을 믿고 잘하고 있다고 자기를 잘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잘하고 있는 자신이 수능 때까지 지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월 학력평가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들에 대한 자세한 해설들은 조금 이따가 해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해설강에서 만나요. 안녕.